옷이 사람에게 말을 건다? 패션계의 스토리텔링. 본 영상은 패션업계가 코로나 전후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진행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광고주들은 언제나 자신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홍보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홍보 정력을 위한 여정은 2015년에 큰 격변기를 맞이하는데요. 신문의 시대, 잡지의 시대, 라디오의 시대, 그리고 텔레비전의 시대를 넘어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텔레비전으로 광고를 진행할 가장 큰 이유는 그 효력이 감소했죠. 미디어의 ICT, 그러니까 정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텔레비전을 앞서갔고, 고속 데이터망이 올라탄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대체하는 매체들, 그들이 밀레니엄과 Z세대의 소비자들의 눈을 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새 매체가 제시하는 광고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기까지 했죠. 광고주들은, 그리고 광고 제작사들은 정말 이거 울고 싶었을 겁니다. 이때 달라진 소비자들의 습관을 따라잡기 위해 스토리텔링이 나섰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아주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술 스토리텔링에서 지금의 디지털 복합적 양식의 스토리텔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글쓰기 이전부터 다양한 인류 문화에 이바지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으로 이제 우리는 다양한 양식을 통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죠. ICT, 그러니까 정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CGI, 컴퓨터 기반 이미지 등 양식의 복합성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들을 기호학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서사를 전달할 전례 없는 기회를 건네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훨씬 이해하기 쉽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때문에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에도 자주 사용되는데요. 패션 브랜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요, 패션 브랜드의 훌륭한 영상들이야말로 복합적 양식을 반영한 스토리텔링의 선구자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 모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 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패션 브랜드들은 웹사이트 내 콘텐츠들을 다양화했고 매력적인 브랜드 스토리텔링 영상들을 쏟아냅니다. 패션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을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멀티모덜, 즉 복합적 양식, 그리고 이야기 연구 관점입니다. 현재 멀티모덜 담론 분석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도구들, 복합적 양식의 잠재력을 지닌 소셜미디어 등 점점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가며 언어학 내에서도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킹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복합적인 소통에 힘을 실어주었죠.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소통의 광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가자 그 복합성은 더욱 증가했고 다양한 양식을 이용한 담론과 스토리텔링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야기가 사용된 광고에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카터 등의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무려 92%의 소비자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마케팅에 의해 사로잡혔습니다. 홍보를 위해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면 브랜드의 가치를 공유하기로 용이하고 효과적인 브랜드 서사는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를 무려 20배나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니 브랜드의 내러티브를 홍보에 활용하는 것만큼 똑똑한 감정적 콘텐츠는 없을 겁니다. 코로나19가 퍼지고 브랜드들은 소비자들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그것을 또 강화시키기 위해 더욱더 흥미로운 콘텐츠, 브랜드 보이스, 브랜드 내러티브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풀어냅니다. 다들 코로나19 때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락다운을 되고 통행이 금지되고 이렇게 회사들도 격리가 되었는데요. 이때 회사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자사 고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패션 브랜드들은 기존에 진행하던 패션쇼를 취소해야 할 위기에 처했죠. 벼랑 끝에 몰린 브랜드들은 ICT를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름, 폴란드에서 모델들만 등장하는 가을, 겨울 2021에서 2022년 쇼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몇몇 브랜드들은 먼 과거에 비슷한 방식을 취한 적이 있는데요. 입생 로랑의 1960 컬렉션 영상은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영상과 2020 발렌티오 퍼포먼스 영상에서 표현한 시각적 효과, 음악,
의상 등 별 디테일들의 연관성은 이 복합적인 요소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2020년 가을 몇몇 패션 브랜드들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관객들을 제외한 패션쇼를 진행하거나 텅 빈 영화관과 같이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 혹은 아예 야외같이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크미 씨 SS11쇼 라운 무어가 그 예입니다. 그렇게 패션쇼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지키다가 디지털로 넘어갑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공중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패션쇼의 1회 시점에서 그것도 원하는 장소, 그러니까 자신이 거실이라던가 소파 위, 침대 위에서 모델들이 워킹하는 모습을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패션쇼를 선호하는 통계가 있었죠. 그럼 코로나19가 퍼지기 전, 그러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다양한 소셜미디어로 넘어가기 전엔 패션 브랜드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했을까요? 코로나19 사태 전 럭셔리 브랜드들, 그러니까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은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떤 영상들은 브랜드의 특정 제품이 가진 역사와 스토리를 소구했죠. 꽤 전에 출시된 디자인을 스토리텔링 전략에 맞춰 광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에르메스의 전략, The Story Behind가 그 예시입니다. 현재까지도 판매 중인 레 팀버레이어 스카프 92의 디자인은 사실 1961년에 탄생했습니다. 에르메스는 베를린 마차를 탄 어느 악기 연주자가 그려진 이 스카프를 홍보하기 위해 스카프 디자인의 영감이 된 제2 제정시대, 그 당시에 프랑스 기병대를 위해 연주한 팀파니 연주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처럼 특정 제품, 이 경우 스카프겠죠. 특정 제품이 디자인에 영감을 준 역사적 가치, 역사적 에피소드, 과거의 이벤트를 강조하며 문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영원한 미적 원칙을 제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스카프를 통해 아름다운 세계 문화유산을 목에 두른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브랜드와의 감정적 연결점을 촉발시키고 강화시키죠. 최근 에르메스에서 비슷한 스토리텔링 전략이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품과 그의 이야기를 통해 브랜드의 역사를 시각화하는 데 나섰는데요. 이처럼 간결한 이야기와 균형 있게 짜인 시각적 요소들은 럭셔리 브랜드의 품이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럭셔리 라인에 있는 샤넬. 샤넬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브랜드 목소리를 더욱 널리 알리자고 했습니다. 샤넬의 창업자 가브리엘 샤넬이 색과 상징물, 기하학적인 도형들로 제품들을 다방면으로 홍보했다면 그를 이은 카일 라거펠트는 브랜드 내러티브를 추가로 선보였습니다. 성장한 기술에 맞춰 코코 샤넬의 전기 영화 그리고 온라인 서적을 제작해서 퍼뜨린 거죠. 카일 라거펠트의 이 방식은 현재 복합적인 방식과 다중기호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의 좋은 샘플이 되어줍니다. 2021년에는 샤넬 브랜드의 100년 역사를 되짚어보는 1921년 출시되었던 향수를 다시 시작에 선보여서 브랜드의 역사라는 브랜드 내러티브를 통해 자사의 글로벌한 가치를 대중에게 재인식시키기로 했습니다. 디올의 레 메스 디올. 디올의 신화는 목가적인 숲의 배경과 엘프, 요정 등 신비로운 등장인물들을 통해 디올이 제작한 럭셔리한 아웃핏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대사는 없고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만이 영상에 담겨 있지만 하나의 메시지는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디올은 어떤 행사에서도 어떤 착용자라도 최고의 컬렉션을 내어줄 수 있다는 메시지 말이죠.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모스키노 역시 2021년 봄, 여름 마리오네트 패션쇼와 정글 레드라는 2021년의 영상을 통해 비슷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진행했습니다. 이 영상과 스토리텔링도 당시 브랜드들이 자신의 내러티브를 자랑하던 스토리텔링 방식에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이 집안에서 편히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처럼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사회에, 그리고 광고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코로나19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지만 패션 업계에선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들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스토리텔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코로나19에 힘입어서 가시화되고 또 발전된 기술들을 통해 더욱 다채롭게 선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패션 브랜드를 홍보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전략을 사용하게 될까요?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